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이 사실 고양이랑 호랑이 이런 거 구분하는 건 참 잘하잖아요. 네, 그렇죠. 개별적인 객체 인식 능력은 정말 놀랍죠. 근데 그 호랑이가 고양이과에 속하고 또 그 위에는 포유류, 더 위에는 동물 이런 관계망이 있는데 이걸 AI가 이해하는 건 좀 다른 문제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AI는 그런 위계 관계, 그러니까 포유류가 동물의 하위 개념이라는 식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좀 약점을 보여요. 뭐랄까, 그냥 다 따로따로 평면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AI가 왜 이런 관계 파악을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계층적 레이블링이라는 개념이 나왔다는데 이게 뭔지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한번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목표는 결국 데이터를 계층적으로 구조화하는 게 왜 중요하고 또 이 새로운 접근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기존 방식의 한계부터 좀 짚어볼까요? 평면적 분류라고 하셨는데. 네, 말 그대로입니다. 호랑이 따로, 포유류 따로, 마치 서로 전혀 관련 없는 항목처럼 데이터를 주고 학습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분명히 상하위 관계가 있는데도 그걸 모르니 뭐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정확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호랑이라고 잘 인식했어도 이게 포유류나 동물이라는 더 큰 범주에 속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게 바로 계층적 레이블링군요. 네,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데이터를 처음부터 그 관계를 담아서 구조화하는 거예요. 동물 쪽, 포유류 쪽, 고양이과 쪽, 호랑이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AI한테 이것들은 이런 관계 속에 있어 라고 알려주면서 학습시키는 거네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AI가 개념 간의 관계 그 자체를 학습하게 됩니다. 오, 듣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을 배우는 방식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낯선 걸 보면 일단 저거 동물인가? 하다가 포유류 같기도 하고 고양이과 특징이 있네? 호랑이구나. 이렇게 점점 구체적으로 알아가잖아요. 네네. AI도 그렇게 학습하면 좀 더 유연하게 일반화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적합, 그러니까 너무 특정 데이터에만 익숙해져서 새로운 걸 잘 못 알아보는 문제도 줄일 수 있어요. 과적합 완화요? 그건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AI가 흰색 북구겨우 사진만 잔뜩 봤다고 해보죠. 네. 나중에 회색 북구겨우를 딱 봤을 때 기존 방식이라면 이건 내가 배운 북구겨우가 아니야 하고 틀릴 수 있지만 계층적으로 학습했다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동물 아니면 여우과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상위 레벨에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하. 확신이 좀 덜 설 때는 더 넓은 범위로 판단해서 아예 틀리는 것보다는 낫게 만드는군요. 네, 그런 식으로 오류를 줄이는 거죠. 개념은 정말 흥미로운데 이걸 그럼 실제로 AI 시스템에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방법이 꽤 복잡해 보이던데요. 네, 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은 여러 AI 모델을 함께 쓰고 또 그 결과를 서로 교차 검증하는 복합적인 구조예요. 여러 모델을 쓴다고요? 네. 우선 레이블 자체를 여러 층으로 나눠요. 예를 들면 가장 넓은 범위가 동물, 그 다음이 포유류, 가장 구체적인 게 북극공,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하나의 대상을 여러 모델이 동시에 보고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 연구에서는 무려 9개의 다른 모델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9개나요? 와. 기준도, 정밀도, 데이터 다양성, 재현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양하게 구성했군요. 맞습니다. 마치 여러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어떻게 검증하나요? 각 계층 레벨마다 이 여러 모델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같은 예측을 내놓는지 먼저 보고요. 1차 검증,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도 계속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지를 또 확인합니다. 꽤 꼼꼼하네요. 네,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한 90% 이상 나올 때만 그 예측 결과를 채택한다고 해요. 만약에 모델들 의견이 막 갈리거나 결과가 자꾸 바뀌면요. 그럴 땐 섣불리 이거다라고 답하지 않고 undefined, 즉 정의되지 않음으로 처리해서 잘못된 추측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그 예시를 보니까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학습 데이터에 있던 북극곰은 모든 계층에서 다들 북극곰 맞다 이렇게 높은 신뢰도로 일관되게 나오는데 네. 처음 보는 무당벌레 같은 경우는 상위 계층인 동물이나 곤충 수준에서는 이건 동물 곤충 같아 라고 인식을 해도 그렇죠. 거기까지는 합의가 되는 거죠. 근데
가장 구체적인 무당벌레 레벨에서는 모델들끼리 의견이 갈리니까 결국 잘 모르겠다. 쭉 언디파인드로 처리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사실 더 신뢰성 있는 태도일 수 있으니까요. 이 방식에서 또 흥미로운 점이 단순히 정확도만 높이는 게 아니라 AI가 스스로 이 판단은 내가 좀 확신해. 또는 이건 좀 애매한데? 이렇게 자기 판단의 신뢰도를 아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였어요. 맞아요. 일종의 메타엔지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 하위 모델, 그러니까 AI 조수들이 내놓은 의견들을 보고 상위의 메타 AI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번 판단은 믿을만 한가, 이걸 결정하는 구조니까요. 와, AI가 스스로의 판단을 평가한다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AI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정보만 많이 하는 AI가 아니라 정보들 사이의 관계나 맥락을 이해하는 AI가 되는 거니까요. 네. 이건 AI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아예 처음 보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훨씬 유연하고 좀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스스로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안다면 어쩌면 이게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지능, 즉 범용 인공지능, AGI로 가는 길에 중요한 단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넘어야 할 산도 많죠. 어떤 한계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여러 모델을 돌리고 반복 검증하니까 계산 비용이 당연히 많이 들겠죠. 그리고 미리 정해놓은 분류 체계가 좀 고정적이라서 갑자기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을 때 이걸 유연하게 추가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있고요. 아, 그렇죠. 분류 체계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하는군요. 네. 또 너무 세부적인 하위 계층으로 내려갈수록 관련 학습 데이터가 부족해서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도 지적됩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료 보니까 그래프 신경망이나 지식 증류, knowledge distillation 같은 기술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관제 학습에 더 특화된 모델을 쓰거나 여러 모델의 지식을 좀 더 효율적인 하나의 모델로 압축하는 등 연구들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계층적 레이블링이라는 게 단순히 AI 성능 개선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AI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단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정보 간의 관계와 구조, 그 맥락을 파악하게 하는 핵심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처럼 생각하고 추론하는 AI로 나아가는 정말 중요한 발걸음 인생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개념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AI가 우리 일상에 더 깊숙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AI와 소통하고 함께 일하고 또 AI가 우리 세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은 과연 어떻게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